여러분 혹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기억하세요? 그날 서울 테니스 코트에서 그 전설이 되살아났습니다. 괴대한 외국 선수가 작은 한국 심판을 내려다보며 온갖 모욕을 퍼부었어요. 3만 관중이 숨죽여 지켜보는 가운데 모두가 저 작은 심판이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는 틀렸습니다. 그는 한국인이었거든요. 거대한 압박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 당당함. 도대체 그 15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전 세계가 한국을 다시 보게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웨슨입니다. 나이는 34세고요. 제 정체는 나중에 밝히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평범한 테니스 팬으로 봐주세요. 그런데 경기 시작 30분 전 저는 절대 들어서는 안 될 대화를 엿듣고 말았어요. 테니스 협회 간부들이 심판들에게 압박을 가하는 그 충격적인 장면을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뭔가 큰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말이죠. 그날은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국제 테니스 대회 결승전 날이었습니다. 저는 런던에서 14시간을 날아와 낡은 야구 모자를 푹 눌러쓰고 센터코트 최전방에 앉아 있었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외국인 관광객 같았지만 사실 저는 아주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 화장실을 다녀오던 길이었어요. 복도 끝 심판 대기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는데 안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호기심에 귀를 기울인 저는 곧 충격적인 내용을 듣게 됐어요. 협회 고위 간부들이 심판들 앞에 서서 강하게 압박하고 있었거든요. 아틀라스 스포츠라는 대형 기업이 협회 지분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그 회사가 세레나 존슨을 메인 모델로 쓰려 한다는 정보까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경기는 무조건 세레나가 이겨야 모든 계약이 성사된다며 심판들더러 흐름을 따라가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아틀라스 스포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움찔했어요. 하지만 표정을 감추고 계속 들어봤죠. 대부분의 심판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석에서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작은 체구의 한국인 여성 심판 김미영 씨였습니다. 저는 규칙대로만 판정하겠습니다. 간부들이 협박조로 나왔어요. 융통성 없게 왜 그러냐? 협회 투자가 날아가면 책임질 거냐? 이 바닥에서 매장당하고 싶으냐? 정말 듣기 민망한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겁을 먹고 고개를 숙였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김 심판은 오히려 허리를 더 꼿꼿이 세우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부당한 지시를 따르느니 차라리 그만두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권력과 이익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저 당당함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간부들은 씩씩거리며 나갔고 심판들도 무거운 표정으로 경기장으로 향했어요. 저는 재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관중석이 빠르게 채워지고 선수 입장 음악이 울려 퍼졌습니다. 세계 랭킹 6위 세레나 존슨이 오만한 표정으로 등장했어요. 협회는 그녀를 우승시키려 혈안이 되어 있고 심판은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선언한 상황. 이건 단순한 경기가 아니라 돈과 권력, 그리고 한 사람의 양심이 정면 충돌하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도 몰랐겠죠. 그들이 그토록 목매는 아틀라스 스포츠의 진짜 주인이 바로 여기 관중석에 앉아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경기가 시작되자 세레나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속 200km가 넘는 강섭으로 첫 세트를 6대2로 가볍게 따냈어요. 득점할 때마다 주먹을 불끈 쥐며 포효하는 모습이 마치 자신이 이 코트의 주인이라는 듯했죠. 하지만 2세트부터 분위기가 급변했습니다. 상대 선수가 끈질기게 따라붙기 시작했거든요. 스코어가 3대3, 4대4로 이어지자 세레나의 얼굴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라켓을 바닥에 내리치고 볼보이에게 짜증을 내며 심지어 관중들을 째려보기까지 했습니다. 그 사이 관계자석에서는 협회 간부들이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으며 김미영 심판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내고 있었어요. 심지어 한 간부는 아예 김 심판 뒤로 와서 서성거리며 무언의 압박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김 심판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코트 위의 공만 바라보며 자신의 원칙을 지켰어요. 드디어 운명의 순간이 왔습니다. 5대5 접전 상황에서 세레나의 중요한 서브 차례였어요. 첫 서브는 네트에 걸려 폴트. 3만 관중이 동시에 숨을 죽였습니다. 세레나는 신경질적으로 공을 바닥에 튀기더니 이를 악물고 두 번째 서브를 날렸어요. 공이 서비스 라인 바로 근처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였죠. 폴트. 김미영 심판의 단호한 콜이 경기장을 가로질렀습니다. 더블 폴트. 세레나가 중요한 점수를 잃는 순간이었어요. 경기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세레나는 라켓을 바닥에 집어던지고는 185cm의 거구로 작은 김 심판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어요. 위압적인 모습이었죠. 세레나의 고함 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경기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 같은 아마추어가 국제대회에서 뭘 하냐? 내가 20년 테니스 쳤는데 감히 내가 나를 가르치냐며 온갖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어요. 심지어 아시아 대회는 수준이 떨어진다는 인종차별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레나는 완전히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김 심판의 면전에 대고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올리며 입에 담지 못할 쌍욕과 한국인, 아시아인, 여성을 모독하는 저급한 표현들을 연달아 쏟아낸 거예요. 관중석이 술렁였어요. 아이들의 귀를 막는 부모들이 보였고 한국 관중들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 모든 모욕 앞에서도 김미영 심판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손에 쥔 깃발조차 떨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그녀가 마이크를 향해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선수의 모욕적 언사와 제스처는 명백한 규정 위반입니다. 공식 항의를 요청합니다. 그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마치 이미 오래전에 마음을 정한 사람처럼 담담했습니다. 세레나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더니 곧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비디오 판독을 하자고, 자신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고 무릎 꿇고 사과하게 만들겠다고 소리쳤죠. 대형 스크린에 모든 관중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이 경기는 단순한 테니스가 아니었거든요. 거대한 권력과 한 사람의 양심이 정면 충돌하는 전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대형 스크린에 모든 시선이 쏠렸습니다. 3만 관중이 동시에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슬로우 모션 영상이 천천히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결과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세레나의 발끝이 하얀 서비스 라인을 정확히 3cm나 밟고 지나가는 모습이 화면 가득 잡혔거든요. 완벽한 폴트였어요. 김미영 심판의 눈은 기계보다도 더 정확했던 겁니다. 순간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관중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세레나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새빨갛게 달구고는 카메라가 조작됐다느니, 한국이라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했다느니 하며 온갖 억지를 부렸어요. 심지어 관중들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퍼부으며 난동을 피웠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주심이 마이크를 잡고 엄숙하게 선언했습니다. 심판 모욕과 비신사적 행위로 인한 즉시 실격이라고요. 경기장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뒤덮였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순간이었어요. 세레나는 분을 이기지 못해 라켓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씩씩거리며 퇴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저는 선수 대기실로 향했어요. 복도에서는 이미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협회 간부들과 세레나 측 관계자들이 김미영 심판을 에워싸고 있었거든요. 마치 사냥개 떼가 작은 토끼를 노리는 것 같았죠. 그들은 김 심판에게 온갖 협박을 쏟아냈습니다. 50억짜리 투자가 날아가면 책임질 거냐? 소송을 걸겠다. 이 바닥에서 매장시키겠다. 정말 듣기 민망할 정도였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벌벌 떨며 사과했을 상황이었죠. 하지만 김미영 심판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고함 소리를 조용히 듣고 있던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더니 서리빨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저는 오늘 경기 내내 당신들 때문에 부끄러웠습니다. 복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김 심판은 그들을 하나씩 노려보며 말을 이었어요. 스포츠 정신이 뭔지 아십니까? 이 경기를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당신들입니다. 작은 체구의 한국인 심판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복도에선 그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커 보였습니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저 모습에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바로 그때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던 낡은 모자의 외국인이 슬며시 걸어 나온 거죠. 모두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모자를 벗고 주머니에서 작은 명함을 꺼내 협회 간부들 앞에 툭 던졌어요. 금박이 박힌 명함이 조명 아래서 번쩍였습니다. 아틀라스 스포츠그룹 부회장 아들 데이비드 윌슨. 그 순간 간부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방금 전까지 투자니 스폰서니 하며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진짜 돈줄을 쥔 사람이 누구인지 비로소 깨닫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들은 사색이 되어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스포츠 정신도 모르는 협회에 우리 기업이 지분을 넣고 있었다니 참으로 허망하군요. 제 말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협회에 대한 투자는 즉시 철회하고 이사회에 이들 전원 교체를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못 박았거든요. 세레나와의 개인 스폰서 계약도 당연히 백지화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썩어버린 나무보다는 올바른 정신으로 자라나는 새싹들을 키우는 게 진짜 투자니까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악역들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자신들의 탐욕이 스스로를 파멸시킨 꼴이었죠. 저는 김미영 심판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여 경의를 표했습니다. 심판님 같은 분이 지키는 코트라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겠습니다. 김 심판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끝까지 허리를 곧게 펴고 서 있었어요. 작지만 강한 영웅. 대한민국 심판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그 복도를 나서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늘 진짜 승자는 점수판에 이름을 남긴 선수가 아니라 원칙을 지키며 당당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이 나라의 작은 심판이구나. 역시 대한민국. 그 품격은 차원이 다릅니다. 오늘 저는 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존경하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경기가 끝나자마자 전 세계 인터넷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경기장에 있던 수많은 관중들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찍은 영상들을 SNS에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세레나가 김미영 심판에게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 올리는 장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장면, 그리고 비디오 판독으로 완벽한 폴트가 증명되는 결정적 순간까지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긴 영상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불과 2시간 만에 관련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위터 트렌드 1위에 올랐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까지 완전히 점령당했죠. 각국 언어로 번역된 영상들이 공유되고 또 공유됐어요. 가장 많이 퍼진 영상은 바로 김미영 심판의 모습이었습니다. 거대한 세레나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서 있던 그 작은 체구의 한국인 심판. 협회의 압박에도 선수의 모욕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킨 그 당당한 모습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미국 네티즌들의 반응이 특히 뜨거웠습니다. 세레나가 미국 선수였기 때문에 처음엔 심판을 비난하는 댓글들도 있었지만 영상을 본 뒤로는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저 작은 한국 심판이야말로 진짜 영웅이라며 저런 압박 속에서도 정직함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댓글들이 수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영국의 유명 스포츠 평론가는 자신의 계정에 긴 글을 올렸어요. 20년 넘게 스포츠를 취재했지만 오늘처럼 감동받은 적이 없다면서 한국 심판이 보여준 용기와 원칙은 모든 스포츠인들이 본받아야 할 귀감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전 세계 각국에서 찬사가 쏟아졌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 잘 몰랐던 사람들이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인의 정직함과 용기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됐다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김미영 심판을 응원하는 글들이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어요. 우리나라 심판, 자랑스럽다는 글. 역시 대한민국은 굴하지 않는다는 글. 우리 딸도 저렇게 키우고 싶다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심지어 김 심판의 고향에서는 현수막까지 걸렸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진짜 폭풍은 다음 날 아침에 시작됐습니다. 세레나에게 그동안 괴롭힘을 당했던 후배 선수들이 용기를 내어 과거 사건들을 폭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습 중에 세레나가 밀쳐서 다쳤다는 증언, 라커룸에서 인종차별적 모욕을 당했다는 고백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코치들과 스태프들의 증언도 이어졌어요. 세레나가 얼마나 오만하고 폭력적이었는지, 주변 사람들을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동안 그녀의 권력이 무서워 아무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한 익명의 협회 직원이 경기 전 심판 대기실에서 녹음한 파일을 공개한 겁니다. 협회 간부들이 김미영 심판을 포함한 심판들에게 압박하는 음성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아틀라스 스포츠 투자를 위해 세레나를 이기게 해야 한다는 노골적인 승부 조작 지시까지 전부 다요.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국제 테니스 연맹은 즉시 긴급 조사에 착수했고 각국 언론들은 일제히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어요. 한국의 작은 심판 한 명이 거대한 부패의 카드탑을 무너뜨린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미영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녀를 영웅으로 부르기 시작했어요. BBC 기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인의 정직함이 스포츠계의 어둠을 밝혔다. 김미영 심판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다. 호텔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늘 저는 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존경하는지 똑똑히 봤거든요. 그리고 내일이면 세상은 더 놀라게 될 겁니다. 제가 준비한 진짜 선물이 공개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세레나의 권력이 무서워 입을 다물고 있던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은퇴를 앞둔 여자 선수였습니다.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며 세레나에게 당한 괴롭힘을 상세히 폭로했어요. 연습 중 강하게 밀쳐 어깨를 다치게 했던 일, 라커룸에서 인종차별적 모욕을 당했던 일, 실수할 때마다 온갖 조롱을 받았던 일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글이 올라오자
마치 복물 터지듯 증언이 쏟아졌어요. 후배 선수들, 코치들, 심지어 볼보이였던 학생들까지 나서서 세레나의 오만하고 폭력적인 행동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했는지, 그리고 협회가 그것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덮어줬는지 만천하에 드러난 셈이었죠.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익명의 협회 직원이 공개한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경기 전 심판 대기실에서 간부들이 김미영 심판을 포함한 심판들에게 압박하는 음성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거든요. 아틀라스 스포츠 투자를 위해 세레나를 이기게 해야 한다는 노골적인 승부조작 지시였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사건을 톱뉴스로 다뤘어요. CNN은 한국의 작은 거인이 스포츠계의 거대한 부패를 무너뜨렸다고 보도했고, BBC는 김미영 심판의 용기를 집중 조명했습니다. 각국 네티즌들은 한국인의 정직함에 찬사를 보냈어요. 국제 테니스 연맹은 즉시 긴급 조사에 착수했고, 불과 사흘 만에 관련 간부들을 영구 제명시켰습니다. 세레나 역시 1년간 출전 정지와 거액의 벌금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어요. 그녀와 계약했던 스폰서들도 줄줄이 등을 돌렸습니다. 한국에서는 김미영 심판에 대한 찬사가 하늘을 찔렀어요. 대통령이 직접 격려 메시지를 보냈고, 그녀의 고향에서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작은 심판 한 명의 용기가 전 세계 스포츠계를 정화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을 다졌어요. 이제 제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진짜 정의를 세울 시간이었거든요. 김미영이라는 이름이 전 세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각국 언론들이 앞다퉈 그녀를 조명하기 시작했거든요. BBC는 30분짜리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김 심판의 어린 시절부터 심판이 되기까지의 여정을 담은 이 프로그램은 영국 전역에 방송되며 큰 화제가 됐어요. CNN은 그녀를 스튜디오로 초청해 생방송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 순간이 두렵지 않았냐는 앵커의 질문에 김 심판은 담담하게 답했어요. 두려움보다는 옳은 일을 한다는 확신이 더 컸다고요. 프랑스 르몽드는 일면 톱 기사로 그녀를 다뤘습니다. 작은 거인, 한국의 김미영이 보여준 진정한 용기라는 제목이었죠. 독일 슈피겔도 특집 기사를 실으며 현대 스포츠계의 부패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여러 방송사가 인터뷰를 요청했고, 네티즌들은 한국인의 강직함을 배워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어요. 국제 테니스 연맹은 긴급 이사회를 열어 김미영 심판에게 올해의 최우수 심판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상 연말에 발표하는 상이었지만 이례적으로 조기 수여를 결정한 거죠. 연맹 회장은 성명을 통해 이렇게 말했어요. 김미영 심판은 압박과 위협 앞에서도 원칙을 지킨 진정한 영웅이며, 그녀의 용기가 테니스계 전체를 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요. 각국 스포츠 단체들도 앞다퉈 김 심판을 초청했습니다. 미국 프로테니스 협회는 심판 교육 프로그램의 명예 강사로 위촉했고, 유럽 테니스 연맹은 청소년 선수들을 위한 스포츠맨십 교육 대사로 임명했어요. 한국에서의 반응은 더욱 뜨거웠습니다. 김 심판이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백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 환영했어요. 대통령은 청와대로 그녀를 초청해 직접 격려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학교에서도 김 심판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도덕 시간에 그녀의 사례를 다루며 정직과 용기의 가치를 가르쳤습니다. 아이들은 김 심판을 롤모델로 삼겠다는 글을 써서 보내왔어요. 전 세계 네티즌들의 댓글도 뜨거웠습니다. 한국의 작은 심판이 거대한 악을 무너뜨렸다. 이게 진짜 영웅이다. 한국인의 강직함을 존경한다는 글들이 수만 개의 좋아요를 받았어요. 저는 런던에서 이 모든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제가 그날 관중석에서 목격한 작은 영웅이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하는 거대한 영웅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선물을 전할 시간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2주 후 런던 아틀라스 스포츠 본사에서 전 세계 기자들이 모인 가운데 대규모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단상에 오른 저는 준비한 발표문을 펼쳤어요. 저는 먼저 서울에서 벌어진 그 경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다고 밝혔습니다. 협회 간부들의 압박, 김미영 심판의 용기, 세레나의 만행까지 모든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아틀라스 스포츠는 오늘부로 세레나 존슨과의 모든 스폰서 계약을 영구 해지한다고요. 연간 50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지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서 스포츠맨십과 인간, 존중이 없는 선수는 우리 브랜드를 대표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해당 테니스 협회에 대한 지분 투자도 즉시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승부 조작을 시도한 조직과는 어떤 관계도 유지할 수 없다면서 현 집행부가 전원 사퇴하지 않는 한
향후 어떤 협력도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저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틀라스 스포츠는 앞으로 5년간 총 500억 원을 투자해 전 세계 청소년 선수 육성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요. 이미 완성된 스타가 아니라 올바른 정신으로 성장하는 새싹들을 키우는 것이 진짜 투자라고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김미영 심판 같은 분들이 지키는 코트에서 뛰는 아이들에게 집중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실력뿐 아니라 인성과 스포츠맨십을 갖춘 미래의 챔피언들을 키우겠다면서요. 기자회견이 끝나자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이 소식을 타전했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이게 진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댓글. 아틀라스 제품만 사겠다는 다짐들이 SNS를 가득 채웠습니다. 한국 네티즌들은 더욱 열광했어요. 한국 심판 한 명의 용기가 전 세계 청소년 스포츠 환경을 바꿨다며 역시 대한민국이라는 자부심 넘치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국제 테니스 연맹은 우리 요구를 받아들여 해당 협회 임원진 전원 교체를 발표했어요. 새로운 임원진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의는 때로 더디게 오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다시 서울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공식 파트너로서였어요. 김미영 심판과의 만남. 장소는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수수한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저는 청소년 프로그램 명예고문 위촉장과 함께 특별 제작한 메달을 건넸습니다. 정직과 용기로 세상을 바꾼 영웅에게 라고 새겨진 메달이었죠. 김 심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은 그저 제가 본 것을 말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해주시니 부담스럽다고 하더군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심판님의 용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꿔놓았는지 아시냐고요. 우리는 따뜻한 밥을 나누며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 시골에서 상경에 이름 없이 연습만 하던 시간들, 심판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까지 한마디 한마디에 땀과 시간이 느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김 심판을 알아보고 달려 나오셨습니다. 뉴스에 나온 그 심판 선생님 아니냐며 우리 대한민국을 빛내주셔서 고맙다고 하시더군요. 밥값은 안 받겠다며 그냥 가라고 하셨어요. 주변 손님들도 하나둘 일어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김 심판은 얼굴을 붉히며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이고 의리였습니다. 며칠 후 우리는 함께 서울의 한 청소년 테니스 클럽을 방문했어요. 아틀라스 장학금을 받게 된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어요. 무서웠을 때 어떻게 용기를 냈냐고요? 김 심판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옳은 일을 할 때는 무서워도 해야 한다고. 그게 진짜 용기라고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려한 빌딩보다 더 빛나는 건 그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SNS에 마지막 글을 남겼습니다. 김미영 심판과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이렇게 썼어요. 오늘 저는 왜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존경하는지 똑똑히 봤습니다. 작은 고추가 맵다더니 정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작지만 위대한 나라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서울이 점점 작아졌지만 제 마음속 대한민국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도 거대 기업의 자본도 꺾지 못한 한국인의 자존심, 그 위대한 정신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언제나 승리할 것입니다. 역시 대한민국 만세입니다.